아가들 마지막 무리함수 오늘 두 파트 다 보고 그리고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이제 RPM 오답 남은 거 할게요. 자, 유리함수는 뭐였냐?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였어요. 무리함수 뭐냐?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식을 먼저 좀 다루었었지? 그치? 똑같이 무리식 먼저 좀 다룬 다음에 할게요. 자, 무리식이라는 건 뭐냐? 자, 근호 안에 변수를 포함한 식 중에서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식이요. 즉 루트 x제곱 이런 얘는 근호를 없앨 수 있지, 그치? 얘는 무리식으로 취급 안 할 거예요. 알겠죠? 무리식이라는 건 근호를 못 뺏기는 거야. 이런 얘들 근호 벗을 수 없죠? 그죠? 그리고요, 이제 이런 거 문제에서 나온다. 무리식이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실수 평면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리식의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래요 지금. 그랬었을 때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래. 앞에 있는 식 완전제곱식, 뒤에 있는 식도 완전제곱식이네요. 그러면 루트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요 절대값으로 풀리죠. 그래서 지금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니까 너는 음수, 너는 양수 이대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정리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너네가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이중근호를 좀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중근호가 일단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얘들을 이중근호라 해. 여기에 뭔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있는 얘들 우린 이중근호라 해요. 근호가 이중으로 있죠? 이거의 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그 해법은요 간단해요. 내가 어떤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럼 얘는 절대값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얘가요 실제적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실제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뿔마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지금 적히죠. 그죠? 즉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는 거야.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예시로 하나만 루트에 3 플러스 2 루트 2 얘로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어떤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합이 여기, 두 개의 곱이 여기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숫자로 일부러 했어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면 성립하죠. 맞아요? 그러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라는 거니까 루트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알겠어? 알파 1 베타 2라는 거 가지고 요렇게 풀 수 있다고요. 이중근호를.
알겠죠?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중근호를 좀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을 먼저 내봅시다. 루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뿔마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꼴이라면 얘는 절대값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얘가 합, 어떤 두 수의 합, 어떤 두 수의 곱이고 거기에 2배가 되어 있는 꼴이면 싹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이중근호를 좀 다루긴 해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풀 때 얘 해법이요. 루트 만약에 p 플러스 2 루트 q 이렇게 생긴 얘라면 얘를 풀어내려면 첫 번째 내부의 근호 있죠? 내부의 근호라는 건 얘야. 얘가 있잖아. 앞에 2가 안 곱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 루트 8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2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른 경우도 있어. 막 3분의 4일 수도 있어요. 3분의 4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를 앞으로 끄집어 내려면 얘를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지. 됐어? 오케이? 됐나요? 내부의 근호 앞에 2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없다면 만들어줘요.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요. 두 번째 합이 P이고 곱이 Q인 두 수를 생각하여 이중근호를 풀어낼 거예요.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가 바로 이중근호 활용 문제거든. 자, x는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루트 3 집어넣으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루트 3을 좀 집어넣을게요. 자, 얘네가 지금 분모들이 이중근호죠? 그죠? 근데 합과 곱 바로 찾을 수 있겠다. 하나는 x, 하나는 1. 맞지?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로 좀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통분을 좀 해주면 합차 쓸 수 있네요. 제곱의 차야. 맞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자, 얘가 여기 곱해지고요. 얘가 여기 곱해지면 루트 x가 사라져요. 여기 마이너스라서. 그지? 그러면 2요. 자, 이제 루트 집어넣어요. x 집어넣어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요. 유리화 하시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되죠. 자, 무리식은 그렇게 다룰 게 크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중근호라는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줬고요. 그리고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아마 이거가 끝일 거예요. 알겠죠? 근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 정의할게요. 무리함수라는 건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요. 즉 함수 y는 fx에서 fx가요.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이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간단하죠?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보다 더 쉽습니다. 확실히 더 쉬워요. 유리함수보다 이야기할 것도 적기도 하고 문제수도 더 적어요. 그리고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랑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리함수 온전히 문제는 딱히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좀 구하래요. 생각해봐요. 이 무리함수는요,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인 거잖아. 그치? 그럼 무리식이 정의가 되려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얘의 정의역은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됐어요? 즉 x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들이 되겠죠, 정의역이.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들이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무리함수는 딱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 첫 번째, 이 y는 루트 x 플러스 1, 이 친구 있잖아. 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다. 봐봐,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역함수.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x에다 뭔 짓 하고 있는지 봐요. 더하기 1 하고 있죠. 거기에 제곱근 씌웠어요. 맞아요? 그럼 역 연산할 거야. 제곱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2차 함수죠. 맞아요? 역함수가 2차 함수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는 게 왜 나오냐? 얘 아까 구했었을 때 이거였잖아, 역함수가. 그치? 근데 역함수가 여기가 마일인 거거든? 맞아? 그러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한쪽에만 있어야 돼.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맞아? 그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됐어요? 이쪽에서 정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무리함수가. 됐어? 이해돼요? 좀 연결시켜서 좀 봐.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나오는 거고, 크게 두 가지 있다 했으니까 좀 적어 놓읍시다. 2차 함수의 역함수요. 자,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이 친구는요, 양변 좀 제곱해보자. y제곱은 1-x제곱이거든? x 좀 넘기면 너네가 알고 있는 시간이냐? 이게 뭔데? 원방. 맞지? 자, 원방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y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그려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단원이에요. 원의 절반만 그려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무리함수의 개형 따질 건데요. 선생님이 유리함수 그릴 때 누구 그리라 했었냐면 점근선만 그리라 했어요. x축, y축 안 그려요. 됐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만 그려요. 무리함수는 뭐 할 거냐면 출발점 찾아요 라고 할 거예요. 출발점 찾아요. 즉, 이 함수 같은 경우요. 이 함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0이 출발점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 개형들을 좀 따져보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해줄게. 사분면 하나 그릴 거고요.
자, y는 루트 ax요. y는 루트 ax, a가 0이 아닐 때인데 난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좀 나눠서 그릴게. a가 양수일 때는요. 얘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y는 ax제곱, a분의 1 x제곱 이렇게 생긴 거거든. 됐어?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원래 함수가. 맞아? 그럼 이거는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요렇게 그려져요. 출발점은 0,0입니다. 왜냐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지? 그지?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0을 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무리함수는 출발점과 방향 찾으면 끝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봐볼까? a가 음수라면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데리고 올게.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아? 그러려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지? 그럼 작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꼭 반대로 그리는 걸 못 그리더라. y는 루트 ax 그렸고요. 이때는 a가 음수예요. 또 그래프의 대칭이동식으로 조금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얘를 만약에 y는 루트 x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y는 루트 마이너스 x고 얘는 y는 루트 x였다고 쳐봐요. 둘 간의 관계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럼 y축 대칭시킨 함수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 a가 음수예요. 여기가 음수야.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러면 왼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얘 출발점 0,0 오른쪽 위, 얘는 출발점 0,0 왼쪽 위요.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인 거. 얘도 이 함수에서 a가 양수인 걸로 먼저 볼게. a가 양수인 걸로 보면 이 함수를 x축 대칭시킨 거 아니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면 쟤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 함수를 x축 대칭시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ax요. 이때 a가 양수일 때요. 자,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도 a가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시킨 거야. 자, 출발점 0,0 출발점 0,0 자, 여기가 양수면요 오른쪽, 여기가 양수면 오른쪽, 여기가 양수면 위. 됐어? 자, 여기가 음수면 왼쪽. 됐어? 여기가 음수면 아래. 됐나요? 정확히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다. 꼭 숙지를 좀 해라. A 양수고요. 여기 양수예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성질들을 좀 서술해보래요. 뭐 정의역, 치역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정의역이요. 자, A가 양수일 때는요 X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될 거고요.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위에 그림을 보고 그대로 적을 거예요. X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고요. 자, 치역은요 지금 A값만 미정이고 여기는 양수죠? 위요, 위.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고요.
자, 원점이 그래프의 시작점이야. 나는 이 시작점을 그냥 출발점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시작점이라는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더라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A의 절대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2였잖아?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뚱뚱해질걸? 그지? 하나의 똑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더 클 테니까. 이해돼? 그지? 얘도 마찬가지. 어떤 X값에 대해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더 작은 값을 갖게 돼요. 맞아요? 즉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저 곡선은 X축과 멀어집니다. 그리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했죠? 아까 이차함수의 역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1:1 대응함수가 됩니다. 자, 유리함수도 기본형 배우고요. 평행이동 시켰었죠? 무리함수도 똑같이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개형들 다 봤고요. 이제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y는 루트 ax라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a가 양수인 경우랑 a가 음수인 경우로 생각을 하래요. 두 가지 그립니다. 4분면 2개 그려주세요. 아가 너 이름이 뭐니? 아가 네 잠깐만. 이거 2개 그려주세요. 자, A가 양수인 경우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왼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럼 출발점이 P, Q가 되겠지.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0인 지점이 출발점이야. 알겠어? 그럼 P, Q를 출발점으로 하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랑 Q는 양수로 그냥 하래요. P, Q를 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이때 A가 양수일 때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왼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P, Q를 출발점으로 하고 왼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자, 그럼 똑같이 무리함수의 성질을 좀 서술해보래요. 위에 거 보고.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이 할 거야. 첫 번째, 일단은 무리함수 y는 루트 a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요. B만큼. 엄매 적기 힘들다. 너네도 힘들겠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요. 자, 두 번째 정의역 치역 볼 거예요. 정의역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또 쪼개집니다. A가 양수일 때는요.
A가 양수일 때는요, P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파. X가 P보다 크인 실수.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X가 P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자, 치역이요. 치역은 지금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다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 Q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겠죠. Y바, Y가 Q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얘도 마찬가지로 점 P, Q가 시작점이에요. 난 출발점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분명 말했어요. 유리함수에서 축 그리지 마세요. 점근성 방정식 그리세요. 무리함수에서도 축 그리지 마세요. 출발점 그리세요. 됐어요? 출발점이랑 방향만 찾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밑에. 한 가지 더.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얘들아, 얘 A로 그냥 묶어줘 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출발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출발점 찾을 수 있고 A가 양수면 오른쪽 위. 그지? A가 음수면 왼쪽 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 A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냥 루트에 A에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 C가 그래프의 시작점이에요. 얘가 0되는 점이 결국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되는 점이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직접 한번 봐보자.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이 저럴 때 치역 구하래요. 자, 일단은 출발점 찾으라고요. 출발점 뭐냐? 얘 0되는 점 찾으라고요. 그죠? 얘가 0되는 점 마 2죠. 그죠? 마 2, 1에서 출발할 거야. 마 2, 1을 먼저 찍어요. 얘들아, 축 그리지 마라. 마 2, 1 찍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예요. 알겠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 정의역이 2부터 5까지래. 2부터 5까지 대충 잘라. 됐어? 그랬었을 때 치역이요. 그럼 여기 2일 때 함수값 좀 찾으면 되겠죠. 2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8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2, 2 루트 2 플러스 1. 이거 지나고요. 5일 때는요. 5, 하고 집어넣어. 14네요. 루트 14 플러스 1. 정의역은 결국은 2 루트 2 플러스 1부터 루트 14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치역이요. 그래서 Y바. Y가 2 루트 2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루트 14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치역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너네가 문제에서 이런 치역을 구하라 라고 나오진 않고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정의역이 2부터 5까지일 때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최대값 그냥 얘고요. 최소값 얘죠? 맞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마찬가지. 얘도 한번 봐볼까?
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이 저럴 때 치역을 구하여라. 자, 얘도 마찬가지요. 일단은 0대는 출발점 찾으세요. 얼마? x 3이요. 그죠? 3이죠? 3,0에서 출발하겠네. 맞아? 자, 3,0을 먼저 찍으세요. 3,0 먼저 찍고요. 자, x의 계수. 이거는 오른쪽 왼쪽을 판단한다 했어. 왼쪽. 그지? 아래. 왼쪽 아래요. 됐어요? 왼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이렇게 바꿔서도 풀기도 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얘들아, 바꾸는 게 필요하면 하고 사실 필요 없잖아. 이것만 보고서도 할 수 있지. 방금 나처럼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 그렇게 좀 해. 웬만하면 계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자, 정의역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 대충 여기겠지. 자, 1부터 3까지래요. 자,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요렇게요. 그럼 치역이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나오겠네. 마이너스 5일 때 지나는 한 점 먼저 찾아주자. 마이너스 5, 하고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4 나옵니다. 마이너스 4. 자, 1지 날 때 값도 구해줘요. 1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요. 1, 마이요. 자, 그렇다면 치역은요? y파. y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지거나 0과 2 사이에서 그려지죠? 0과 마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와 0 사이야. 거나가 아니라 그리고요. 왜냐면 얘가 그리고라서요. 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막 무리함수는 진짜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좀 다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특징도 뭐 몇 개 없어. 유리함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죠? 그래서 문제 내면 이런 식으로 뭐 교점의 개수, 꼭 1차 함수든 뭐 유리함수든 다 데리고 와요. 알겠어요? 자,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실수 k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지금 y는 루트 x 플러스 1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이 1차 함수식을 해석해보면 기울기 일자리고 y절편이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먼저 그려보자. 얘는 1차 함수도 좀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을 좀 그릴게요. 정확한 그림을 위해서.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0이 시작점이고요. 출발점이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요. 엄마 여기 조금 뚱뚱하게 그려줘. 여기를 좀 뚱뚱하게 그려줘요. 약간 접하는 걸 표현을 좀 해야 되거든. 0,1 지나요. 자, 그럼 y는 x 플러스 k라는 얘 하나 좀 그어줄게요. y는 x 플러스 k. 얘들아 아직 긋지 마봐. 나랑 똑같이 긋지 마.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요. 뭐냐, 교점의 개수는 0개예요. 맞죠? 자, 그리고 띠띠띠띠띠 가다가 딱 이 순간에는 1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계속 두 개 하다가 딱 여기 지나면 2개 끝. 이제 1개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딱 여기랑 1개 더 있죠? 이제 그려요.
여기요. 경계선 그은 겁니다. 딱 한 점 만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이었고 여기 한 점 만날 때고. 자, 이때의 K는요, 얘들아 여기 그냥 1번, 2번이라 좀 적을게. 자, 2번일 때의 K가 먼저 좀 구해진다. 2번일 때는 결국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기만 하면 되거든. 맞지? 2번일 때의 K 값은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니까 K가 1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1번일 때는요. 1번일 때는 얘들아 어떻게 구해야 될까? 결국은 이 무리함수랑 이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딱 하나란 소리거든. 맞아? 즉 접해요. 그러면요, 이 루트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됐을 때, 즉 교점의 x좌표가요 같다라고 했었을 때 얘 양변 제곱하면 2차식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오거든. 그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자, 1번은요,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이렇게 할 건데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이 식이 결국은 중근을 가져야 돼요. 판별식이 0입니다. 그래서 얘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4k제곱 마이너스 2k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요. 얘가 0이어야 돼요. k제곱 날라가고요. k만 남게 됩니다. k값 4분의 5로 뚝 떨어져요. 근데 얘들아 이거 양변 제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조금 적용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얘 양변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수가 음수였어도 그냥 같다고 놔버린 거거든. 근데 같을 수가 없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4였어. 안에 있는 게 루트 4였어.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얘네를 제곱해버리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 제곱할 때는요,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수가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알겠지? 그거 조심하고, 여기 한마디만 좀 적어 놓읍시다. 양변을 제곱하면 동치 변형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곱을 했을 뿐이다. 똑같은 말이 아니란 말이야. 제곱하면 동치 변형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실수 k 값의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라고 했으니까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자, k가요 1보다 작게 되면요, 자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런 그래프 다 교점 1개죠. 1보다 작을 때 1개. 자,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딱 1번이 될 때 전까지는 2개. 자, k가 딱 4분의 5가 되는 순간에 1개요. 그럼 4분의 5보다 커지게 되면 0개겠죠? 이렇게요.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더 복잡성 있게 나오긴 해요. 마구마구 꼬아서 나와. 여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 봅시다.